어둠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 공포와 괴상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함께 어둠의 심연을 탐험하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실과는 달리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모험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오후 10시 서울의 어느 평범한 동네. 어느 날 밤 늦게한 음식 배달원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민수는 작은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민수야, 오늘 밤 마지막 주문이 좀 특별해. 손님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무조건 10시에 도착해야 한대. 주소는 이쪽이야. 민수는 사장님이 건넨 주소를 받아들고 이상함을 느꼈다. 그 주소는 오래된 폐가로 알려진 곳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냥 배달을 마치고 집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출발했다. 어둠이 깔린 도로를 따라가며 민수는 기분 나쁜 정적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주소를 확인하고 집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집은 전혀 폐가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잘 관리된 것처럼 보였고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민수에게서 음식을 받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오랜만이야. 너 같은 배달원은? 민수는 그 말이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음식을 건네주고 돈을 받은 뒤 돌아서려는 순간 그 남자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랑 같이 먹을래? 민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도 강렬해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민수는 그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외부와는 달리 매우 낡고 어두웠다. 식탁에는 이미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다. 남자는 민수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계속해서 민수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너희 가족은 어떻게 지내니? 친구들은 많아? 남자의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불편함을 느끼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남자는 끈질기게 물었다. 그럼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무서울까? 그 순간 민수는 한기가 느껴졌다. 그 남자의 눈빛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는 민수를 붙잡았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어둠 속에서 기괴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민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네가 떠날 수 없는 곳이야. 너는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될 거야. 민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 남자와 그림자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민수를 억지로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우리는 너를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민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그 집은 다시 텅 빈 폐가처럼 보였다.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배달원이 그 집에 배달을 가게 되었다. 그 배달원은 주소를 확인하고는 무심코 생각했다. 여기 다시 주문이 들어왔네. 이상한 집인데.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배달 요청은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 박진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다음 배달지를 확인했다. 또 다른 아파트 13층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음식 가방을 집어들고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다.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박진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계단씩 올라갔다. 13층에 도착했을 때 그의 숨은 거칠어졌고 다리는 무거워졌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그곳이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인 듯한 느낌이었다. 복도는 어둡고 모든 문은 닫혀 있었으며 기묘한 침묵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배달 주소를 확인하고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두드렸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문을 조금 밀어보니 문이 서서히 열렸다. 어두운 실내가 보였고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박진수가 외쳤다. 그러자 깊고 메마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박진수는 몸을 돌렸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음식을 받았다. 이거 계산해 주실 분이 누구죠? 박진수가 물었다. 여자는 말없이 음식을 내려놓고 지갑을 꺼냈다. 그녀가 지갑을 여는 순간 박진수는 그 안에서 다량의 현금과 여러 장의 신분증을 보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모든 신분증의 사진이 동일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자가 지갑을 다시 닫고 돈을 건네며 말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요. 박진수는 감사 인사를 하며 돈을 받았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급히 밖으로 나갔다. 문을 닫고 복도로 돌아선 순간 주변의 모든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각 문마다 비슷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박진수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급히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다. 숨이 찰 때까지 내려가던 중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처음 만난 여자가 서 있었다. 또 만나게 되었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진수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도는 끝이 없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이내 지친 몸을 이끌고 벽에 기대었다. 숨을 고르려는 순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박진수는 절망 속에서 눈을 감았다. 눈을 뜬 순간 그는 여전히 그 아파트 13층에 있었다. 모든 것은 처음과 똑같았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진수의 음식 배달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밤이 되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 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